2000년 12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호텔방. 계약서에 사인하기 직전 히딩크가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선수들한테 아무 이유 없이 나무에 올라가라고 하면 이 선수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실력을 물어본 게 아니었습니다. 부임하기도 전에 한국 선수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부터 확인한 겁니다. 위에서 시키면 이유도 안 묻고 그냥 따르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부당하면 왜요? 라고 물을 줄 아는 사람들인지. 히딩크가 정작 걱정한 건 실력이 아니라 이거였습니다. 선배가 시키면 무조건 따르고 부당해도 찍소리 못하는 문화. 이게 바로 그가 부임 내내 부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이라도 하듯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히딩크가 그토록 애써 키워낸 제자들, 박지성, 이영표, 이천수, 이 세 사람이 각자 인터뷰와 방송을 통해 축구협회의 불투명한 행정에 대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자기들을 스타로 만들어준 조직인데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정확히 히딩크가 원했던 그 모습으로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정작 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히딩크가 한때 대표팀에서 빼버렸던 바로 그 선수, 홍명보였다는 사실.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이제는 저 2002년 4강 신화 자체까지 의심받는 초유의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의 외국인 심판 성접대 의혹이 터지자마자 해외 언론들이 기다렸다는 듯 2002년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미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한국의 4강 신화가 심판의 편파 판정 덕분이라는 오래된 음모론을 재조명했고요. 중동 매체 비인 스포츠는 아예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떨어뜨린 심판 판정이라는 제목으로 장문 기사를 냈습니다. ESPN은 역대 월드컵 순위를 매기면서 2002 한일 월드컵에 심판 판정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는 꼬리표를 다시 붙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번에 드러난 성접대 사건은 2002년이 아니라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정확히는 다른 사건입니다. 하지만 해외 축구계는 협회가 심판한테 이런 짓을 해온 조직이었다면 2002년이라고 달랐겠느냐는 논리로 의심의 화살을 과거로까지 돌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보도에서도 이번 비위 행위로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도 의심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던 그 4강 신화가 지금 이 순간 국제적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히딩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공정한 시스템의 상징이 정작 협회의 부패 때문에 훼손되고 있는 거죠. 먼저 히딩크가 실제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협회에서 받은 추천 선수 명단 거절 직후인 2001년 5월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프랑스한테 0대5, 그리고 석 달 뒤 8월 체코 원정에서 또 0대5, 두 번 연속 5골씩 내주면서 여론이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이때 붙은 별명이 그 유명한 5대0 감독입니다. 이 시점에서 협회 내부 분위기가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월드컵 개최국인데 자국 감독이 2경기 연속 0대5로 참패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 협회 안팎에서 히딩크 교체론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습니다. 협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말 좀 들어라, 검증된 선수 좀 써라고 압박할 명분이 충분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딩크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월드컵 개막이 임박한 순간까지 최종 엔트리를 확정하지 않고 끝까지 선수들을 테스트했습니다. 여론과 협회 양쪽에서 동시에 흔들어대는 상황에서도 눈앞의 안정 대신 자기가 설계한 시스템을 완성하는 쪽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2번만 참패해도 타협합니다. 이번만 협회 말 좀 들어주자, 이번만 검증된 선수 쓰자 하고요. 그런데 히딩크는 끝까지 버텼고 몇 달 뒤 그 뚝심이 4강 신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훗날 히딩크는 이 시기를 회상하며 딱 한 문장을 남깁니다. 가끔 우리는 서로 간에 불화가 있었다. 담담한 한 문장이죠. 그런데 24년이 지난 지금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가끔이었던 불화가 지금은 압수수색으로, 청문회로, 폭로전으로 매일같이 터져나오고 있으니까요. 정말이지 환장한 노릇이죠. 히딩크가 만들려던 건 단순히 젊은 선수 기용이 아니었습니다. 협회의 개입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선후배 관계없이 반말을 쓰게 했고, 최고참 홍명보 선수한테 막내 이천수 선수가 편하게 이름을 부르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나이나 경력이 아니라 오직 그날의 컨디션과 실력으로 주전을 결정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협회 입장에서 이건 성적 문제보다 더 무서운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성공하면
그동안 협회가 쥐고 있던 누굴 쓸지 결정하는 권한이 통째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선수 선발권을 감독한테 완전히 넘긴다는 건 협회 임원들이 그동안 행사해온 인맥과 입김이 더 이상 안 통한다는 뜻이거든요. 협회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두려운 게 없었을 거예요. 그 결과로 탄생한 게 박지성, 이영표 같은 이름입니다. 스타 출신도 아니고 인맥도 학연도 없던 선수들이 오직 무한 경쟁 시스템 안에서 실력으로 자리를 증명해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2024년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가장 먼저 이 문제를 폭로한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이었습니다. 박주호 위원은 지난 2월 첫 회의 때부터 국내 감독을 선임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직접 폭로했고, 축구협회는 성명문을 통해 이 발언이 사실이었음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002년 히딩크의 손을 거쳐 성장한 그 세대, 박지성, 이영표, 이천수까지 나서서 축구협회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히딩크가 만든 시스템 위에서 자란 선수들이 24년 뒤 그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보고 참지 못하고 직접 나선 겁니다. 스승이 그렇게 지키려 했던 원칙을 제자들이 다시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낸 거죠. 그런데도 협회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뒤로도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 측 주장에 따르면 최종 후보 3인 면담 후 홍명보 감독의 수락 의사를 정몽규 회장한테 전달하자 정 회장이 그 자리에서 그럼 홍명보 감독으로 하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식 위원회 논의도 데이터 기반 평가도 없이 회장 한마디로 대표팀 감독이 결정됐다는 주장입니다. 문체부 감사도 이걸 뒷받침합니다. 감사 결과 선임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정몽규 전 회장, 김정배 전 부회장, 이임생 이사 세 사람 모두에게 중징계가 권고됐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박지성, 이영표, 이천수가 2024년에 이미 경고했던 그 주먹구구식 행정이 결국 2026년 91년 만에 압수수색으로 이어진 겁니다. 심판행정 사유화시킨 정황과 문진이 사태, 15년 전 외국인 심판 접대 의혹까지 히딩크가 걷어내려 했던 학연, 지연, 인맥이라는 세 단어가 지금 다시 축구협회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홍명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이 모든 아이러니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홍명보는 히딩크가 최고참 특혜를 없애기 위해 명단에서 제외했던 바로 그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결국 살아남아 2002년 4강의 캡틴이 됐습니다. 히딩크식 무한 경쟁의 최대 수혜자 중 한 명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감독이 되어 대표팀을 맡았을 때는 정반대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는 특정 선수들을 편애한다는 이른바 의리축구 논란에 시달렸고 본인도 결과가 좋지 않았기에 다 수긍한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재선임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엔 본인이 절차 없는 특혜의 수혜자라는 비판을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히딩크가 없애려 했던 시스템의 최대 수혜자가 훗날 그 시스템의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 축구가 마주한 가장 씁쓸한 아이러니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나무에 올라가라고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2000년 히딩크가 던졌던 이 질문의 진짜 의미는 이거였습니다. 이 조직이 시스템을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곳입니까? 24년이 지난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직접 협회를 저격했고 회장 한마디로 감독이 결정됐다는 폭로가 터졌고 91년 만에 경찰이 축구 회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히딩크가 정말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만의 명단이 있다고 협회에 맞섰던 그 사람이 지금 이 조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이 사안 계속 추적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